한 번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삶이 마치 조용히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큰 사건도 특별한 다툼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주변이 침묵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들.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기회는 보이지 않고 문자나 전화조차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세상이 나를 밀어낸 걸까? 그런데요, 만약 이런 고립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면요? 혹시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통과의례라면요? 칼 융은 고독의 시기를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를 진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혹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갈 때,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삶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멈춤의 순간이라는 거죠. 소음이 사라지고 산만함이 무너진 그 순간, 우리는 결국 평생 외면해왔던 한 가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진짜 나 자신과의 대면.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칼 융의 관점에서 이 고립의 순간들이 가진 심리적, 영적 의미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왜 고독이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진정한 변화로 이끄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고 삶의 성장과 내면 성찰에 관한 영감을 주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고독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칼 융의 통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칼 융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진화하는 데 필수적인, 심지어 신성한 단계였습니다. 깊은 심리학의 언어로 고독이란 공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릇입니다. 우연히 생긴 빈 공간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성장을 위한 공간인 것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혹은 외부의 인정 속에서 시작될 수 없다. 우리가 익숙하게 연기해왔던 조건화된 역할에서 벗어나야만 변화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을 고립시킬 때, 사람들이 떠날 때, 모든 흐름이 멈추고 주변의 산만함이 점점 벗겨질 때, 그것은 삶이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실패라고 느끼거나 혹은 버림받았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독을 영혼이 스스로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이 여정은 오직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분리될 때, 즉 타인의 거울 없이 자신만의 반영과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 만남이 차갑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게 다가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개별화의 시작입니다. 개별화란 우리 삶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것, 상속받은 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결코 부재가 아닙니다. 고독은 임계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가면을 벗고 온전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독의 시간을 주었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선물임을 기억해 주세요. 바깥 세상이 조용해질 때 우리 내면의 세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언어는 항상 부드럽거나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억, 후회, 그리고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안에 숨겨지고 부정되고 억압된 부분을 뜻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그림자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타인을 위해 웃는 얼굴을 연기하며 산만한 일들 속에 숨습니다.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않으려 하는 거죠.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억눌린 슬픔, 해결되지 않은 분노, 질투, 수치심. 이 모든 감정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들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 고통이 스스로 무너지는 신호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무언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그림자 요소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메신저로 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한때 버렸던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맞지 않아서 포기했던 진실, 억눌렀던 재능, 그리고 거부했던 본능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마주하고 한때 거부했던 자신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땅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부정해온 것들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호흡을 고르며 쉬어가 보세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통찰을 주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성장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에 감사 버튼을 클릭해 후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자를 통합하며 온전한 자신으로 나아가는 다음 여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한 이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크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묘하고 조용히 일어납니다. 더 이상 회피로 가득하지 않은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를 타인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속되는 무언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무겁게만 느껴졌던 침묵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핍으로 가득했던 주변의 공간은 자유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가능하게 만드는 느린 재탄생입니다. 이 재탄생은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냅니다. 이 명료함 속에서 타인의 인정이나 가치를 쫓는 자아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실제하고 여전히 충분히 유효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혁명적입니다. 이런 내적 평화는 돈으로 살 수도, 배울 수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존재를 통해, 침묵을 통해,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신성한 불편함을 통해 직접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이 평화를 맛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영혼으로부터 도망치며 보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고독이 선사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일 것입니다. 결국 고독의 계절은 끝이 납니다. 돌아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진실, 되찾은 자신 안에 잃어버린 부분들,
그리고 깊은 통찰들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독 속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과 고독 이후에 세상에 발을 내딛는 사람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형은 그것이 삶으로 구현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고독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통찰은 그저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삶 속에서 살아내야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재통합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더 의식적으로 곁에 두는 사람들, 쓰는 언어, 들어가는 공간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더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속되려는 욕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면 깊이 뿌리내린 조용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은 결코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혼자임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혼자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정을 위해 스스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존재는 단단해졌고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정열을 방출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온전함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목받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면의 평화와 정열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했던 개별화의 의미입니다. 페르소나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돌아오는 것. 그 온전함 속에서 여러분은 단지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삶으로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독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종종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스승 중 하나입니다. 고독은 소음, 거짓된 역할, 빌려온 믿음들을 하나씩 벗겨냅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진짜인 온전한 여러분입니다. 칼 융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내면으로의 여정은 드물게 편안하지만 언제나 필수적인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이미 걸었거나 지금 막 걷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진실되게, 강력하게. 여러분은 고독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그 침묵을 임계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발견한 진실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깊은 고립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곳은 심리학, 철학, 그리고 자기 발견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깊이와 진정성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가벼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진짜 내면 작업을 위한 진짜 아이디어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호기심을 잃지 말고 단단히 뿌리내리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레볼루션이었습니다.